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안 지킬 경우에 책임은 명확하게. 아, 무서워요. 네. 수천 수억 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압박용으로 네. 제시했죠. 그런 게 다 그 이재명식인 것 같네요. 아주 무섭게 받아들여집니다. 본인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고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나 큰 참담한 결과를 갖고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국면에서 이제 항상 발빠르게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이다 행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책임져서 그런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요. 지금 처음부터 갑자기 이러시면 표정부터 왜 그러세요? 아니, 머리가 네, 그 네. 하얗게 쇠셔가지고. 원래 하얀데 네. 네, 최근에 염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염색할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예,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남들은 죽내 사내 하는 판에 그 한가하게 그 염색하고 있다는 게 조금 걸려서 네. 이 사태가 지금 진전되면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진전이 안 되네요. 네, 제 질문이 좀 허접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집단관념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경기도하고는 생활 영역이 또 서울시랑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와의 협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을 잘 하고 있고요.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주 잘하고 지방 정부끼리도 그 틀 안에서 정말 협조를 잘하기도 하지만 이제 수도권은 생활권이 같다는 특성 그렇죠.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은 어쨌든 뭐 전화든 뭐 이런 실무 라인의 협조나 정보 공유들은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클럽에서 비롯된 그런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앞으로 밝혀내야 됩니까? 요 클럽 출입자들의 네네. 특성 때문에 네. 사실 가족도 그 특성을 알기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네. 심지어 이제 부모들도 알기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강제 아우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가 선택한 문제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타고난 특성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네. 이제 전체 사회 방위라는 측면에서 좀 흔쾌히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좀 방안들을 내봤는데 네네. 이제 그 첫 번째가 본인이 거기 출입하였음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원동에 갔던 사람 4월 일정한 날 이후 해당 클럽뿐만이 아니고 네. 그 근처 동에 다른 일로 갔던 사람들도 우리 경기도는 다 검사해준다. 논현동에 찜질방, 네, 수면방 거기도 논현동 갔던 사람 다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와서 저는 논현동 갔었습니다. 그때. 라고 하면 제가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냥 섞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서요.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재정 부담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감수하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좀 부족해서 네. 그 사이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자택 격리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또 드러나잖아요. 네. 직장 다니던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족도 모르는데 네. 갑자기 집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또 의심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어서 그건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대인 접촉 금지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다만 이래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 정책도 주었으니까 네. 안 할 경우 네. 에는 책임을 좀 세게 묻자. 예를 그래서 들면요? 역학조사 거부를 하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고 또 강제 검진 명령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벌금 2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현재 상태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이 확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건데 확산이 되면 어딘가 쫙 퍼질 테고 역추적을 하면 본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으로 인해서 검사받지 않고 확산된 거에 대해서 방역 비용 수천 수억 개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구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압박용으로 네. 제시했죠. 그런 게 다 그 이재명식인 것 같네요. 아주 무섭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안 지킬 경우에 책임은 명확하게. 아, 무서워요. 예, 근데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당근과 채찍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태원 클럽 같은 이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고 유흥업소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사회적으로 워낙 지탄을 받는 데다가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어기기는 쉽지 않고요. 실제로 어기면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확산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 비용이 영업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집합 명령 처분 같은 경우에는 금지 처분은 네. 영업 정지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법조문에 네. 집회 금지, 모임 금지 이런 조항은 있는데 영업 금지시키라는 조항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만약 영업 금지를 명했다면 우리 모두의 필요에서 특별하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손실을 부담시켰으니까 보상하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실 너무 광범위한 문제고 또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 뭐 연대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칙, 뭐 마스크를 씌워라, 그 간격을 유지해라, 손 소독해라, 소독 뭐 다 했는데 안 지켜서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영업자분들도 뭐 용인하고 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그 확진자가 나오기 딱 한 달 전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감당 못할 코로나 쓰나미가 온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이번 이태원 사태를 예상하신 겁니까? 꼭 그건 아니지만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좀 무증상 상태에서 예. 전파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봉쇄가 안 된다면 조금만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 나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상황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방역에 나름 일부 성공한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큰 바다에 조그만 섬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이 파도를 과연 다 견딜 수 있느냐. 작은 파도들은 방파제로 견디지만 거대한 쓰나미, 전 세계적 현상에 과연 우리가 독야청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뭐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정 주체, 행정 집행을 하는 책임을 지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 실질적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럴 게 아니고 특히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중증 환자를 갑자기 많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 못하고 길에서 죽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를 우리 또 해놓자. 수도권에서 하루에 1,500명씩, 경기도에서도 한 1,500명, 심하게는 3,000명 정도 생길 경우까지 대비해서 병실, 또 장비, 비품, 의료 인력 동원 체계 이런 걸 만들어 놓자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 갖춰지더라도 뭐 시민, 도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우리 젊은이들에 관한 겁니다. 이게 감염 비율을 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은데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는 계층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70대, 80대 이런 분들 또는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뭐 걸려도 감기처럼 쉽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일종의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고요. 좀 힘들긴 하지만 함께 좀 견뎌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염이 된 사람은 본인이 폭탄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씨 화법이죠. 네. 네네. 본인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도 피해를 입겠지만 네.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이건 위험할 수가 치명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벌써 15분 됐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듣도록 제 하겠습니다. 시기하고 여기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간데 이 안에 스튜디오. 그럼 저희가 좀 요청하면 좀 바로바로 알겠습니다. 섭외 응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